예, 안녕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오늘은 빈발되고 있는 금융 소비자 피해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에 대해서 국민께 보고드리러 나왔습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금융 소비자 피해를 전담으로 하는 금융 소비자 보호기구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입장 중에서 가장 분명하고 지금까지 이 대한민국 금융 소비자 피해 사례에 비추어서 예컨대 저축은행 사태, 지난번 지금 현재 또 진행되고 있는 동양 사태 피해 사례, 또 이번에 정보 유출로 인한 많은 금융 소비자 피해에 대한 앞으로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제도로서의 금융 소비자 보호 기구와 전반적인 금융 정책 기구와 금융 감독 기구까지 모조리 종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제도에 대해서 상당히 갑론을박하고 공전되고 있는 국회 논의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가장 적합한 제도에 대한 이해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준비된 선언문을 읽기 전에 오늘 오신 여러 전문가 선생님들의 보고 설명을 듣고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윤석현 숭실대 교수님, 그리고 전성인 홍익대 교수님, 그리고 정미화 경실련 금융개혁위원장님, 그리고 백주선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금융팀장이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정무회 전 이정골과 민병우 의원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선 말씀을 좀 해주시죠. 제안 좀 해드리고 보충 설명하시는지.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우선 준비된 제안서를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저축은행 동양 사태, 개인정보 유출 등의 초대형 금융소비자 피해 사고는 공통적으로 금융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금융위원회의 실패였다. 저축은행 사태는 저축은행으로의 명칭 변경 허용, 88클럽 저축은행의 경우 각종 특혜 제공으로 인해 PF 부동산 대출에 몰입하게 되고 자본에 해당하는 후순위치의 불안전 판매의 남발을 유도하게 되었다. 동양 사태는 증권사에게 특정 금전실탁 취급을 허용하고 재무적으로 취약한 증권회사에 대한 대주주의 적격적 심사를 방치했다. 1억 건에 달하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정산보안, 대출 모집 등의 필수 영업 업무를 무분별하게 외주와 아웃소싱했고 금융 지주회사들의 개인정보 공유를 무제한으로 활용하면서 피해를 대규모화했다. 97년 IMF 부재금융 사태는 한국 사회에 엄청난 충격이었다. 이는 건전성 위기였다. 이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건전성 감독에 치중하는 조직이 되었다. 이제 건전성 감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독립된 금융소비자보호 전담 조직이 필요하게 되었다. 금융소비자보호기구에 대한 금융위원회 입장은 금융위는 그대로 두고 금융감독원만을 둘로 쪼개서 금융소비자보호를 신설하는 것이다. 이는 본질적으로 금융위원회 권한 확대로 귀결될 뿐이고 금융위원회 위상만 그리고 권한만 더 키우는 꼴이 될 것이다. 금융위원회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기구가 아니라 금융소비자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기구가 되어야 한다. 금융소비자보호는 제대로 역할하기 위해서는 금융소비자위원회의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 금융소비자위원회는 금융위로부터 독립된 별도의 전담 조직이어야 한다. 근본적으로 금융산업정책의 총괄부처와 금융감독기구의 완전한 분리가 가장 중요하다. 이런 정부 조직의 개정도 필요로 하게 된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로부터 독립된 금융소비자위원회의
설립은 정부조직법의 개정 없이도 헌재로서 가능하다. 금융위원회 설치법의 개정만으로 가능한 것이다. 금융설치법의 올바른 개정에 입각한 제대로 된 거버넌스가 될 때 금융소비자보호법도 제대로 작동될 수 있다.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좀 보충 보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숭실대학교의 윤석헌 교수입니다. 오늘 발표하신 이종걸 민병두 의원 대표 입법안은 그동안 학계가 이상형으로 추구해온 금융감독체계에 매우 근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이에 대해 환영하고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7월 4일 143명의 금융경제경영 법조계 학자와 전문가들이 올바른 금융감독체계 구축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면서 세 가지 핵심 요인을 제시한 바 있었습니다. 첫째가 금융산업정책과 감독정책을 분리하라 또는 금융감독의 독립성을 확보하라라는 것이었고요. 둘째는 건전성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분리하라라는 것이었고, 셋째는 금융안정협의회를 법제화해달라라는 주문이었습니다. 오늘 이종걸 민병두 의원 입법안은 이 중에서 두 가지를 수용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금융감독체계가 올바르게 정착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우선 첫째, 금융산업정책 기능을 기재부로 이관함으로써 감독 업무와 분리하였습니다. 금융이 재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금융감독 체계가 올바르게 자리 잡기 위한 필수 요소가 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정부가 어떤 금융정책을 펼치면 이걸 우리가 엑셀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이 위험을 초래하더라도 감독기구가 제 역할을, 즉 브레이크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융위가 금융산업과 감독 업무의 정책 기능을 모두 관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저희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저축은행 사태가 그랬고, 동양그룹 사태가 그랬고, 또 이번에 정보 유출 사건도 따지고 보면 이런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둘째는 영업행위와 시장 규제를 담당하는 금융 소비자 보호원을 건전성 감독 기구로부터 분리하는 방법을 택함으로써 금융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쌍봉용으로의 전환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소비자 보호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유지에 어떤 희생이 되어 온 바 있습니다. 감독 당국이 1차적으로 금융기관의 건전성 유지를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 소비자 보호를 말하자면 등한시했다, 이렇게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가 저축은행의 후순위채 발행을 허용한 것이고, 또 다른 예는 최근에 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서 정보 활용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이 보안을 등한시한 것이 또 다른 예가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건전성 감독 기구로부터 소비자 보호 기구를 분리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 새로운 그 소비자 보호 기구가 건전성 감독 기구를 견제하고 균형하는 그런 역할을 함으로써 우리나라 그 감독 체계가 그게 발전할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학계가 지적한 사항 중에서 이번 입법안에 담기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금융안정협의회를 법제화하는 것이 되겠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쌍봉용 체제 하에서 그 감독기구 각각에서 행정위원회가 감독기구의 상위에 있는, 내부에 있지 않고 상위에 있는 그런 점이 이제 지적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개선의 여지가 있지만 차후 좀 더 점검하고 또 보완을 해서 우리가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 두 분 의원님들께서 발제하신 내용이 입법안이 앞으로 금융감독 체계가 올바르게 정착되는데 하나의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익대학교 전성인입니다. 간단히 한두 꼭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개인 신용정보의 유출로 전국이 들썩거리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냥 단순한 검사의 문제만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 금융지주회사 내 계열사들 간의 정보 공유를 거의 무제한으로 허용한 이면에는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정책 목표보다 금융지주회사 제도의 활성화라는 금융정책적 측면이 더 압도했기 때문이고, 그런 이제 정책의 비대칭성이 나타난 이면에는 건전성이나 또는 금융회사 자체의 발전만을 생각하는 우리나라 금융감독제도의 모순,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이다. 여러분의 신용정보가 앞으로 더 잘 지켜지려면 이렇게 회사만 발전하는 것이 중요하고 금융소비자는 좀 나중에 생각하자라는 이런 생각을 가진 감독정책의 근간을 바꿔야 되고, 그것은 금융위원회를 쪼개는 것이다. 그리고 감독과 정책을 분리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안에 가장 근접한 안이 이제 지난해 연말에 입법 제안된 이종걸 의원 대표 발의하신 안입니다. 저희는 이 안이 비록 여러 가지 또 이상적인 측면에서 보면 좀 더 깎고 다듬어야 될 부분이 있지만, 일단 이 안을 가지고 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진행돼야 되고, 그것도 이제 너무 시간을 끌지 않고 신속하게 진행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단체의 입장에서 과거에 한 3년 정도 그 학계와 법계 그리고 금융소비자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금융사고의 대부분은 정책 실패의 문제다라는 점에 의견이 일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융시장은 정부에서 항상 제시한 바와 같은 시장 경제가 살아서 움직이는 곳이 아니고 공급자인 금융기관의 논리, 금융기관의 이익이 항상 산업계 전체를 지배했고, 금융시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금융소비자의 기능이나 지위가 몰각되었거나 온전히 시혜의 대상으로 인식되었던 측면이 많은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민과 학계에서는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각계각층의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해서 학자들 140여 분의 의견을 집약한 안을 만들었고, 그 안에 상당수가 지금 두 분 의원께서 발의하신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안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적어도 현재의 시점에서는 이 정도 입법이 진행이 되어야 금융소비자나 시장에서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의 독자적인 위치 또는 독자적인 주권이 확보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안이 입법화되어서 시행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고 발언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선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발의된 안에 대해서 지지를 하고 그 뜻을 함께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가 굉장히 미흡한 상황에서 여러 이제 법안들이 올라와 있고, 시민단체에서도 입법 청원하거나 이렇게 이제 공동으로 발의한 안들이 있습니다. 그 안들이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그래서 정말 충실하게 금융소비자가 보호될 수 있도록 법안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뜻을 함께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정책 기능과 감독 기능이 분리되고, 그리고 감독 기능 중에서도 건전성 기능, 감독 기능과 소비자 보호 기능이 반드시 분리되어야만 2000년 들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대규모의 금융소비자 피해와 최근에 발생한 금융기관에 의한 금융기관의 어떤 무책임한 관리검색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같은 행위들이, 즉 금융소비자를 무시하는 행태들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고, 거기 가장 큰 책임이
은행들을 비롯한 금융기관과 이것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감독기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에 있다는 것을 충분히 저희도 인식하고 있고 이것이 개선될 수 있도록 이 법안이 통과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금융학계 145인의 전문가 교수님들하고 시민단체가 함께하는 오늘 입법 설명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누구의 관점으로 보냐에 따라 굉장히 다르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을 교정해 오려고 하는 여러 입법적 노력이 있었습니다. 가령 성인지적 입법 정책, 그러니까 여성의 입장에서 법을 바라본다든지 또 청소년의 입장에서 법을 바라본다든지 사람 중심이 아니라 또 동물의 시각에서 세상을 바라본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노력이 그동안 있어 왔습니다. 또 우리 상거래 관행에 있어서도 지난해 갑과 을의 관계를 교정하는 많은 노력이 있었는데 금융에 있어서만은 항상 공급자 그리고 모피아 중심의 감독자 입장에서 법과 정책이 만들어졌습니다. 차제 이것을 갖다가 근본적으로 교정하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감독 정책을 근본적으로 교정하는 이러한 노력이 언론 여러분들의 관심으로 빛을 발휘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신발 좀 주시면 어느 자리에 발전을 해야 아까 교수님 얘기하신 자리에 발전을 좀